안녕하세요. 저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와 서스펜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36기 웹 YB 윤소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왜 RSC와 서스펜스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SR이나 CSR과 같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클라이언트 번들을 최소화하고 또 초기 렌더링을 빠르게 제공하는 흐름을 공부해 보고 싶었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RSC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다들 잘 아실 것 같지만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버 컴포넌트의 경우 서버에서 렌더링이 되는 반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는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됩니다. 상태 관리 후기나 이벤트 처리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나 API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느끼게 된 점이 보안이나 JS 번들 크기 그리고 성능 최적화 관점에 있어서 서버 컴포넌트가 더 유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버 컴포넌트의 한 종류인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C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조금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SSR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리액트 트리를 HTML 형태로 렌더링하고 이 HTML을 클라이언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RSC의 경우 서버에서 생성된 리액트 엘리먼트를 RSC 페이로드로 변환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방식이 개념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동작 방식이나 전송 형식 등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이제 RSC는 서버에서 컴포넌트 단위로 렌더링을 수행하고 서버에서는 단 한 번만 렌더링 되는 방식입니다. 우측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이 서버 컴포넌트, 파란색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나타내는데요. 두 가지 컴포넌트가 굉장히 얽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리 구조가 바로 RSC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동작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서버에서 렌더트 리더블 스트림을 통해 HTML과 RSC 페이로드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하이드레이트 루트를 통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 흐름의 효과는 먼저 JS 번들 감소로 인해 페이지 로딩 수단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또 서버에서 렌더링된 콘텐츠의 경우 검색 엔진에 더 잘 노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RSC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기존 리액트 앱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서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정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큰 JS 번들을 다운로드해야 하고 또 모바일 기기나 저사양 컴퓨터에서는 더욱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상태 관리와 데이터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리액트 팀에서는 컴포넌트 모델 자체를 서버로 확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방식이 바로 RSC인 것입니다. RSC는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서버의 이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유즈 클라이언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컴포넌트를 통해 매끄럽게 결합할 수 있었고 또 컴포넌트 모델 자체는 그대로 두고 서버에서 실행된다는 개념만 추가를 하면 됐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추가가 가능했습니다. 구조적 차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구조에서는 서버가 단순히 HTML을 렌더링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많은 로직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팀에서는 먼저 서버 트리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 상단 이미지부터 보시면 왼쪽에 서버 트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버 트리는 데이터와 연산을 처리하고 리액트 트리로 프롭스를 전달하며 클라이언트는 그 결과만 받아서 렌더링하면 됩니다. 또 2차적으로 아래 이미지처럼 클라이언트 트리까지 분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트리를 분리함으로써 상호작용이 필요한 일부 컴포넌트만 클라이언트에서 JS로 번들링을 해서 초기 로딩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상호작용 성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우저 대신 서버에서 렌더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서버는 브라우저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코드 노드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RSC를 활용하게 되면 서버와 브라우저가 각자 잘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SC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RSC의 이점을 100% 활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서스펜스와 스트리밍 렌더링을 같이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먼저 서스펜스는 좀 익숙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비동기 데이터 로딩 시에 대기 상태를 처리하는 UI 추상화인데요. 폴드 컴포넌트로 로딩 상태를 제공합니다. 또 스트리밍 렌더링의 경우 서버에서 HTML을 조각 단위로 스트리밍을 해서 부분 UI를 먼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더미 API를 이용해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았는데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컴포넌트 폴더 안에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이 두 가지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경우 조금 익숙한 구조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른쪽 이미지의 최상단에 유즈 클라이언트 지시어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임을 명시를 해주고 유즈 이펙트 훅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버 컴포넌트에서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사전 요청하고 또 모든 UI 요소를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라이트하우스 검사 측정을 해 보았을 때 기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는 62점이었던 점수가 서버 컴포넌트를 활용했을 때 99점까지 향상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원래 기존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서스펜스 폴백에 스켈레톤 UI를 적용했는데 이걸 제거하면 혹시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서 제거를 해보았는데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오히려 62점이었던 점수가 스켈레톤 UI를 제거하니까 78점으로 향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는 스켈레톤 UI를 적용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했는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JS가 로드되고 나서야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LCP 지연이 발생했고 또 스켈레톤과 실제 콘텐츠를 모두 JS로 처리하면서 CPU 차단 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스켈레톤이 실제 UI로 바뀌면서 레이아웃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버 환경에서는 스켈레톤 UI를 적용했을 때 점수가 더 높았고요. 최종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스켈레톤 UI 관련 이슈를 제거하고도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보다 서버 컴포넌트를 적용했을 때, RSC를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성능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RSC의 경우 기존에 Next.js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해서 점진적으로 적용을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서 살펴본 성능 검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 경험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들 바쁘실 텐데 웨비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